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길을 걸어보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성씨입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질문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퇴사를 하고 2년 6개월째가 되는 달이에요. 마지막 퇴사 면담 때 그래서 퇴사하고 뭐 할 생각이냐는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아보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 글과 그림을 팔아서 먹고 살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한 권의 책을 낸 작가가 되었고 미술 공방을 하고 있으니까 얼추 비슷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지금 완전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다들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되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2년 6개월 먼저 해왔던 한 명의 사람으로서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저의 시행착오와 경험, 또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질문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 3가지는 모두 질문인데요. 제가 질문을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또 경험했던 것, 잘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과 저의 상황이 다 다른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만약에 난 안 돼. 나 그걸 잘 못해. 그러면 굉장히 좌절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블로그를 10년 정도 해오고 있는데 블로그로 수익되는 거 절대 못해요. 제가 그쪽에 소질이 없는 거죠. 하지만 질문은 다르잖아요. 좋은 질문은 알맞은 대답을 찾게 해주고 그 대답을 내가 오롯이 나만의 방식으로 발견을 했을 때 내 마음에 쏙 드는 삶을 발견해 가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질문 3가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돈이 되지 않아도 1년 이상 몰입해서 했던 일이 뭐가 있었지? 라는 겁니다. 왜 사업을 시작하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할 때 최초의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흔히 버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버티기만 하면 그 기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재밌게 즐기면서 누가 봐주든 봐주지 않든 내 멋에 좋아서 하는 걸 보고 알아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게 굴러가다 보니까 일이 되는 건데 그냥 언젠가 잘 되겠지라고 버티기만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일 벌리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모임하고 이렇게 행사하고 이런 거. 그래서 회사 다닐 때 중학교 때 친구랑 둘이서 프리마켓을 했었어요. 조그마한 카페 빌려가지고 셀러분들 모집을 해서 마켓을 여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카페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우리 공연 같은 것도 해보면 재밌겠는데? 전시 같은 것도 해볼까? 그러면서 점점 일이 커져서 이제 거리 하나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랑 협의를 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거리형 마켓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걸 보시던 건너편에 있는 4층짜리 건물주 분이 좋은 제안을 주셔서 1층에서는 마켓이랑 공연하고 지하에서는 강연이랑 전시회도 하고 옥상에서는 파티도 하는 그런 행사를 열기도 했었고요. 또 신촌 쪽에 있는 원에서 버스킹도 하고 이런 메이크업 행사도 하는 그런 마켓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그런다고 제가 떼돈을 벌었냐? 전혀 아니죠. 그때 저희가 한 셀러분당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참가비를 받았었거든요. 그럼 그거 30분 모여도 1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테이블 대여하고 현수막 꽂고 공간 임대료 내고 이것저것 하고 나면은 저희 인건비가 뭐야? 오히려 돈 더 쓰고 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 시간이. 그때가 한 1년에서 2년 정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기간이 너무 재밌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기획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걸 현실화해 나갈 때 되게 희열을 느끼는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꼈죠. 그래서 내가 돈이 되지 않아도 몰입했던 일들이 뭐가 있었지? 라는 걸 좀 적어보다 보면 거기에서 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나를 먹여 살려주진 않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필요한데요.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 이거 좀 잘한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 게 뭐가 있는지라는 거예요. 돈을 번다는 건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한 대가로 생기는 가치인데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실력을 객관적으로 내가 바라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표가 되는 게 타인의 칭찬인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굉장히 민망한데 글을 쓸 때 잘 쓴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편이에요. 얼마 전에 EBS랑 브런치에서 공모전을 열었었는데 제가 감사하게도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8월 1일에 저의 첫 번째 책이 나왔는데 지금 2쇄를 찍기도 했었고요. 그렇다면 제가 글을 쓰는 법을 아나봅니다. 민망하고 내가 세계 최고의 작가가 될 거야.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내가 글을 쓸 줄 안다 라는 이 장점과 내가 좋아하는 것, 뭔가를 기획하는 것이 결합되었을 때 새로운 직업이 탄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의 경우에는 계획하고 상상하는 걸 좋아하는데 글을 쓸 줄 알다 보니까 이걸 결합한 사업계획서나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 쓰는 거를 조금 덜 어려워합니다. 제가 사업계획서 쓴다고 모든 지원 사업을 다 받아오고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확신이 생기는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덜 겁내는 편이에요. 이런 것처럼 모두에게 내가 잘하는 부분이 반드시 한 가지 이상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나의 어떤 싸움판이 되는 거죠. 어떤 문제들이 있더라도 그걸 내가 잘하는 나의 무기로 해결을 하다 보면 조금은 더 쉬운 방식으로 풀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내가 실패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계속 생각이 나는 일은 무엇이 있는가 라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고 잘하고 거기다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죠. 왜냐하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길을 걸어보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전거 잘 타고 수영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 일을 해가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운이 좋아서 한 번에 바로 큰 성과를 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큰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벽을 만나게 될 거고 그걸 넘어서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시행착오, 사람의 그릇을 넓혀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벽이 생겨도 내가 모르는 게 생겨도 그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끈기와 확신이 필요하겠죠. 그 확신을 그 분야를 발견하게 해주는데 가장 좋은 질문이 실패한 적이 있는데도 계속 떠오르는 일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입사원 때 친구가 블로그 마켓으로 옷을 팔았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흐름을 잘 타고 또 워낙 센스가 있어서 마켓에서 시작을 했는데 오프라인 매장까지 내면서 굉장히 잘 사업을 운영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에게 용기가 없었죠. 뭔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할 용기가 없었는데 퇴사를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스마트 스토어를 만든 거였어요. 그때 제가 잡았던 아이템은 파티용품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죠. 와, 내가 그 옛날에 꿈을 꾸던 그 온라인 쇼핑몰을 나도 지금 하는구나 이런 생각에 엄청 희열감을 느꼈는데 조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매출의 캐파를 키우는 거를 못 하게 된 거예요. 재고 관리도 너무 힘들고 왜냐면 그때는 중국에서 물건을 떼왔었는데 그러려면 시기를 잘 맞춰야 되잖아요. 많은 양을 사와야 되니까 재고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그 일에 제가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는가에 대한 4개월 했나? 4, 5개월 하고 다른 분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3, 4개월 지났죠. 근데 어떻게 돈을 벌어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제가 잡았던 게 내가 패션을 전공했고 또 그때 그 부러워했던 친구도 여성 의류 쇼핑몰을 했었으니까 나도 한번 의류를 팔아보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여성 의류가 정말 하고 싶다라는 마음만으로 되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준비도 부족했고 그래서 한 2달 했나?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결국은 접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한 1년 반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나는 온라인으로 물건 파는 거 소질이 없나 보다. 그림을 그리자 하면서 뭐 이렇게 미술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제 공방에까지 오게 된 건데 사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올렸던 스마트 스토어 영상에서처럼 5월 달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그 생각이 끊이질 않았어요. 뭔가 온라인 쇼핑몰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내가 2번이나 실패를 했는데도 계속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주 성공적이고 막 대단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이런 거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이전 2번의 경험과 지금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건 제가 이 분야에 있어서 내가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또 하겠구나 라는 일종의 확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3가지 교집합이 만나는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첫 번째, 내가 돈이 되지 않아도 1년 이상 몰입했던 일이 무엇이 있었나 여기서 좋아하는 일을 도출을 하고 두 번째, 타인에게 잘한다는 말을 종종 들었던 게 뭐가 있었나 여기서 나의 장점을 발견을 해서 한 번 이상 실패를 했는데도 계속 욕심이 나고 그리고 생각나는 일이 무엇이 있었나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야 이 3가지가
다 일치하는 일을 찾을 때 재미있게 우리가 밥벌이를 해가며 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덕업일치의 삶을 찾기 위한 3가지 질문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